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연휴 이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표적인 섹터 중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생각을 간략히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지금 나스닥이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왔는데요. 오늘도 1% 정도 선물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우리 연휴 끝까지 좀 달려준다면 아주 우리 증시도 연휴 이후에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도 변수가 많은 불확실성이 좀 많은 시장이죠. 아직도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시장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 영상이 아니라 직전 영상부터 몇 개 정도를 꼭 참고해서 파악하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쪽에만 국한된 내용을 조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미국장에서 이렇게 빅테크 주들이 계속 반등에 성공해 준다면 현재 지지력 테스트 중인 이 반도체 섹터, 특히 KRX 반도체 지수에 다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지수 자체가 지금 이런 쌍고점을 형성한 뒤에 지금 의미 있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변곡 구간이 될 수 있고요. 다만 나스닥이 이제 남은 연휴 동안에 다시 고꾸라진다면 반도체 지수도 사실 여기서 반등 동력을 잃고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관점에서 얘를 이제 반등 시나리오로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이번 영상을 지금 찍게 되었고요. 하나둘씩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RX 반도체를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SK하이닉스가 꼭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에 지수 정기 변경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KRX 반도체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SK하이닉스가 비중이 40%가 넘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비중이 각각 20%씩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비율을 보이게 되었는데 SK하이닉스가 20.27, 삼성전자가 20.05, 나머지가 이제 한미반도체나 DB하이텍, 리노공업, HPSP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런 인덱스의 편입이 추가적으로 일어나면은 시장에서 좋을까 혹은 삼성전자에 좋을까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가장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꼭 필수적으로 뭐 진입을 하거나 그렇죠? 좋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과거에 정말 한 내가 10년 전, 20년 전쯤부터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까지 왔으면 어떨까, 어땠을까 하는 그런 if 가정적인 상황에 심취해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그런 삼성전자가 그런 일들을 또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7만 원이 8만 원이 되든 9만 원이 되든 얼마나 많이 상승한 겁니까? 그게 해봐야 지금 구간에서요. 예전에 우리가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그리고 십수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엄청나게 매력도가 있고 이걸 해야겠죠. 근데 누가 그걸 알고 미래에서 왔답니까? 누가 알고 그걸 끌고 오겠어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는 투자 매력도가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안전한 것만 추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난 무조건 안전해야 돼. 그럼 주식이 아니라 은행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안전을 추구해서 삼성전자를 한다?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가성비 좋은 다른 중소형주나 적어도 삼성전자 외적으로 좀 종목을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왜 그렇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덱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수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펀드의 기초 자산의 역할, 인덱스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 상황에서 또다시 KRX 반도체 지수에 삼성전자가 추가로 편입이 되면서 더 인덱스 역할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물로서는 투자 매력도가 과거에 비해 더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게 부정적일 수가 있냐라는 것은 하락장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오거나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꺾여요. 시장이 꺾이면 이 시장의 지수, 특히나 반도체 쪽이 꺾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꺾이면, 자, 다시 말할게요. 삼성전자가 꺾였다고 할게요. 삼성전자가 꺾이면 삼성전자가 비중이 높은 코스피가 꺾입니다. 코스피 200이 꺾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20% 비중으로 추종하고 있는 KRX 반도체가 바스켓으로 같이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KRX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려면 이걸 20%나 추종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또다시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악순환이죠. 삼성전자 매도가 또다시 얘를 거쳐서 삼성전자 매도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스켓으로 묶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 해서 느리게 보이는 건데 순간적으로 다 그렇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상승장에서는 현물 상승이 ETF를 끌어올리고 그에 따라 비중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들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동성이 커지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하락이 하락을 더 불러일으키고 상승이 상승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좋을 때도 있겠죠, 상승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상승장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더 취약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취약한 하락장에서 더 얘 때문에 힘들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개인들한테 좋은 모습이 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이 같은 결정이. 어쨌든 뭐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요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또 익혀야 되는 거고요. 자, 뒤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두 개가 합치면 40%라고 했죠. 그 두 개를 빼고 그럼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라는 겁니다. KRX 반도체 지수 내에서는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와 그 딸린 식구 HPSP, 그 다음에 꾸준히 라인을 지키고 있는 심텍, 그 다음에 월덱스,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KRX 반도체 지수 외적으로는 하이딥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종목들을 지금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많이 더 올라갈 거냐에 대한 관점이 아니에요. 결코 이게 앞으로 많이 상승한다의 관점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꾸준히 올라와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 시장이 좋으면 이들에게 자금이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이목이 집중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들에게서 자금이 유출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자금의 유출입이 꾸준히 일어날 거다 정도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의 상황이라든가 섹터의 상황이라든가 개별 종목의 환경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등등 볼 게 많죠. 이제 그런 것들, 기술적 흐름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들 종목을 한번 간단히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한미반도체를 올려놨는데요. 한미반도체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한미반도체 지금 사는 거 되게 부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이고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만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자 한번 올려둔 거고요. 기본적으로 KRX 반도체 지수의 탑5 안에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종목이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1등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놓고 봐야 된다. 한미 반도체는 이제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이제 고성능을 내는 차세대 반도체로 이제 AI 개발에 꼭 필요한 HBM의 글로벌 시장에서 TC 본더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C 본더는
본더 이제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쌓은 D램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필수 공정 장비입니다. 근데 요게 최근에 곽동신 부회장의 취득 단가가 한 5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14만 6천 주 정도를 매수했고 그 규모는 80억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부회장이든 회장이든 임원이든 임원진의 매도가 보통 고점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제가 엔비디아를 보고 야 엔비디아 어떻게 임원진들이 귀신같이 최고점에서 팔았을까 라이브 방송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엔비디아의 임원진들의 매도를 보고 아 당분간은 일단 나스닥이 조금 엔비디아 중심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시점이 여기였어요. 그쵸? 그 뒤에 한 2주 정도 고전했죠. 물론 이게 뭐 나중에는 다시 돌파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임원진들의 매도가 나온 시점에서는 사실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 회사와 함께하는 임원진들이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쉽게 봐서는 안 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저렇게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곽 부회장님이 저 자리에서 사들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관심을 일단 더 가져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아무리 취득 단가가 5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언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입장에서는요. 5만 5천 원을 굳이 위에서 꼭 놀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을 아주 오래 끌고 다시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단기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처럼 뭐 스윙이나 단기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5만 5천 원 안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곽 부회장 취득 단가와 별개로 위험한 상태인데 마지노선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별도의 또 판단을 기술적으로도 하고 수급적으로도 해줘야 될 텐데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로서 반도체 지수가 강할 때 이 종목이 움직일 확률이 여기에 돈이 좀 몰릴 확률이 크다라는 거 체크할 만한 사유가 되죠. 두 번째로 HPSP인데 사실 얘를 1번으로 올리고 싶었어요. 얘를 1번으로 올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KRX 반도체 지수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음이 이제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둔 것도 있지만 HPSP가 한미반도체에 사실 딸린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9.74%를 HPSP에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의 곽동신 부회장이 특수관계인으로서 6.97%를 또 투자하면서 이제 거의 한 16%에서 17% 정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딸린 식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기업은 현재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부문에서 넥스팅과 함께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50%를 이제 초과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깡패다라는 이제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좋냐? 왜 그럴까 이제 살펴보면은 이 내용이 이제 고압 수소 방식의 어닐링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독점 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권이 있죠. 가격 결정력이 있는 상태에서 진입 장벽도 높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률에 어느 정도 굳건한 지위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한 번의 돌파가 나와서 조금 뭐 기대감도 더 크고요. 사실 저항이 사실 여기서 약하잖아요. 그래서 요 종목도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작년 말에 자기 자본의 63%나 해당하는 333억 규모의 신규 공장 설립 결정까지 되면서 차후에 캐파 상승까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독점 상태에서 캐파 상승까지 간다. 따라오는 기업들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동안 이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외의 종목을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심텍 정도 볼 수 있는데 심텍이 최근에 한 코로나 때 이후 전후로 해가지고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와서 특별하게 많이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시장 하락을 잘 타지 않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이후 저항 라인을 마치 몇 번이고 지금
찍어내고 있죠. 돌파했다가 말았다가 막혔다가 말았다가 돌파했다가 말았다. 그렇죠. 라인을 타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3분기 영업 이익이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흑자 기업이 더 큰 흑자를 만드는 것보다 적자를 보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하는 게 가장 큰 재료가 됩니다. 똑같이 절대값으로 100억을 더 번 기업이 있다고 쳐볼게요. 흑자를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보이던 기업이 이제 더 큰 흑자로 200억을 이제 수익을 냈어요. 영업 이익을 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도 100억이 늘어났겠죠. 그런데 50억의 적자를 보이던 기업이 똑같이 100억이 들어서 얘가 50억의 이제 영업이익을 올렸다면 같은 100억을 늘리고 심지어 절대값으로도 얘가 더 적지만 주가 상승은 얘가 더 폭발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적자 구조에서 흑자로 바뀔 수 있는 이 전망의 심택이 지금 준비하는 도움닫기 과정 정도로 볼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해보면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월덱스가 있습니다. 얘 또한 KRX 반도체 지수 안에 있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애칭 공정에서 반도체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인 실리콘 파츠 그리고 쿼츠 파츠, 세라믹 소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적 성장이 매력적인 기업으로 지금 계속 월봉으로 봐도 꾸준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4년 바닥을 찍고 지금까지 9년째 연속 상승, 연속은 아니고 추세 상승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퍼센테이지로서는 매력이 좀 낮죠.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면 월봉상으로 돌파까지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물론 반도체 지수에 더 강한 상승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둔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3 반도체를 공급할 기대감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고가 돌파에서 사실 위에 저항이 별로 없는 상태죠. 대부분의 주주들이 최고점에서 한 사람들 아니면 대부분 수익 중인 상태죠. 그렇죠. 손실본 주주가 거의 없는 상태로서 조금만 더 탄력을 받아주면 추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자금도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관심 종목의 후보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6번. 하나 머티리얼즈는 다소 조금 무겁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약간 심텍과 비슷한 느낌의 흐름이죠. 심텍이 이제 뚫지 못했던 이동 평균선 48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얘는 뚫고 안착하고 있는 그림으로 조금 다소 무겁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긴 해요. 반도체 파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아산 2공장이 작년부터 이제 계획이 돼서 내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들어갈 전망인데 이제 완공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천천히 매출 1조 원대까지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전망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고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죠. 월봉으로서.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이제 KRX 반도체 지수 외적으로 하이딥입니다. 이거 하이딥은 예전에 우리 정혜원 방에서도 직장인 주식반에서도 한번 공략을 바닥에서 했던 종목인데 일찍 털렸어요. 하이딥을 바닥에서 공략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삼양봉제 정도에서 아마 털렸습니다. 익절하고 나왔죠. 이 정도에서 여기 제가 보는 일단 1차 저항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나왔는데 더 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더 가서 지금도 안착돼 있고 다시 지금 3고점을 만들까 말까 하는 지점에서 변곡 구간에서 지켜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뚫어내면은 조금 무서운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실적이 그런 좋은 기업은 아닌데 성장성 때문에 돈이 밑에서부터 들어왔던 걸로 이제 보이고
예,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워치 4에 들어가는 터치 IC를 공급했던 기업으로 이 23년 하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워치 5에도 터치 IC를 독점 공급을 맡았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독점 공급을 맡으면서 성장성이 급속도로 부각이 돼서 수급도 급격하게 개선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7종목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반면에 또 주의해야 될 종목을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 있어도 주의해야 될 종목이 있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존에 선물 매도가 많았던 기업들, 그다음에 공매도가 많았던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났을 때는 공매도 많으면 힘듭니다. 공매도가 청산이 돼야 돼요. 쇼커버링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과거에 바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급상승을 보였을 때처럼 공매도 포지션이 쇼커버링으로서 청산이 되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공매도 많고 선물 매도 많은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눌립니다. 장기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돌변하는지를 좀 봐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기존에 이런 숏 포지션이 조금 많은 것들을 좀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KRX 반도체 내적으로는 이제 DB 하이텍이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DB 하이텍이나 지금 뭐 얘도 그 이제 선물 매도가 많고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계속 흘러내렸던 건데 아직 그 부분이 해결이 크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청산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쭉 더 떨어뜨렸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완전히 물갈이 돼가지고 속가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숏 포지션이 힘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거고 그들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여기 함부로 내가 여기가 저점이다 라고 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청산이 나와야 얘를 새롭게 다시 읽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물갈이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매매의 흐름이나 공매도가 청산되는 과정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서울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여기서 쉽게 못 올라가죠. 계속 돈이 들어왔지만 계속 숏 포지션이 늘어나요. 그래서 얘 또한 바닥에서 쉽사리 이 수많은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런 개선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참 옛날부터 공매도가 단독으로 뭐 JP모건 쪽이나 되게 많았던 종목이죠. 얘도 공매도 타깃이 많이 되는데 주식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쉽사리 지금 또 올라갈 모습을 취하고는 있지만 참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 엉망은 아니에요. 어쨌든 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계속 받치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되, 어쨌든 간에 숏 포지션이 좀 갈리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흔들었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어찌 될지 모르니까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RX 반도체 지수 외적으로는 이제 동진 세미캠 정도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지금 계속 행보 구간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숏 포지션이 조금 많은데 그들이 큰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아까 SFA 반도체처럼 숏 포지션이 사실 큰 수익 구간 자체가 아니죠. 이런 종목들은 그들이 힘을 갑자기 쓰게 되면은 한번 무너지는 효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진행되는 종목 중에서 SFA처럼 이렇게 한번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점을 뚫고 진행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올라갔네, 그렇죠? 별로 안 올라갔네, 괜찮네 라고 보다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흐름인데 저점이 뚫린단 말이죠. 꼭 많이 올라가야지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도 숏 포지션이 많으면 굳이 투자할 만한 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더 오래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연휴 편안하게 좋은 시간 되시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실 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10월 4일 연휴 끝나고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